개장하고 29분 52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오셨는데 산뜻하게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이 법안 발의로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디지털 자산기본법 대표 발의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업 중에 하나인 서클이 상장을 하면서 상장 첫날부터 200%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주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관련주 전략 정말 간단합니다. 21년도에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 담자. 역시 21년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21년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고 진행하는 이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년도 때 잘 갔던 종목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요? 라는 종목들 보시면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도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1대1 맞춰서 가는 건가요? 뭐 우리기술투자나 아니면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종목들 내지는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 다날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정권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CBDC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로 발행을 진행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기반으로 변동성이 적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법정 화폐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가요, 그러면? 민간 쪽으로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테더를 보시면 되죠. 테더 같은 경우는 1달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원화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연동성을 붙이는 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안정성을 부르는 시장이라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과 동시에 이제 이 현재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STO 관련된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그리고 내지는 코인 발행에 필요한 이제 법정 금액 최소 금액을 5억이랍니다. 5억. 정말 이거 많은 금액일까요?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내에서 보시면은 시장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이런 한 자릿수 억 단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짓는다면 굉장히 적은 시장이고 그러면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지는 STO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이러면 이제 삼성코인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과 동시에 STO, 코인, 토큰들 발행들까지 증권 토큰들 발행들까지 겹경사기 때문에 그 급등 모습을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TO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워낙 코인과 관련된 이제 허용 법안에 대해서 발의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까지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금방 넘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넥스트레이드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들을 보여왔었습니다. 다날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다날이요. 우리나라도 이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는 1위 기업이죠. 그렇죠. 다날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결제 협약을 맺었다시피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이제 환전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현상 보인 이후에 오늘 기준으로도 14% 상승을 눌린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앞선 구간, 지금 매물대 구간만 체크해 보셔도 추가적인 이탈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다날도 월봉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21년도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제 돌파하고 있는 자리구나. 매물대 구간 이제 진입했구나. 라고 평가 내리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준 내지는 현재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21년도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특이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숲입니다. 숲. 그 인터넷 방송 그 숲인가요? 그렇죠. 과거에 아프리카 TV 그 종목입니다. 숲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코인과 연관성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때 당시 코로나 때 당시에 또 자금 지원금에 대한 이 지출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원금 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술 먹고 밥 먹고 화장품 사고 소비하고 그리고 이런 뭐 게임 방송이나 1인 미디어 방송에 또 후원금으로 쓰시고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소비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게 숲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까지 있죠. 숲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큰 손들이 돈을 여기다가 많이 쓴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 활성화까지 되면은 반사수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숲이에요. 그래서 오늘 숲 같은 경우에 넥스트레이드 내에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붙이면서 상한가 비슷한 흐름까지 만들어주는 모습까지 있었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 체크하고 있다라고 평가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비트코인 관련 섹터 내에서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라 코인 생성 그리고 연관성으로 이렇게 21년도에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숲까지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요.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세면서 하나씩 좀 사이드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코인 쪽 하면은 게임주입니다. 피해자분들을 많이 양성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요. 위메이드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 넘어갔는데 또 결국에는 재상장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재상장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때 당시 24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3만 원입니다. 정말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재상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코인 토큰 증권 시장에 연관성 붙이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재상장과 관련된 뉴스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위메이드, 네오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다?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넥슨 또 코인도 따로 있잖아요. 넥슨 코인도 최근에 상장을 진행을 했죠. 근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과 관련돼 가지고 아직 매각 협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고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호재권이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엮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이지만 이 연관 종목으로 편입을 받지 못하고 수급에 대한 개선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굳이 투자로 넘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랑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장이라고 평가받는 비트코인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이제 법사위 개정까지 넘어가는 모습 흐름까지 추가적인 상승분들 오늘 아직 이 STO 관련주 내지는 코인 관련주들 없으신 분들 위해서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 추천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함께 짚어드린 종목도 한번 추세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날부터 숲 그리고 위메이드 넥슨 게임즈까지 다뤄봤어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중국 소비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30분간 통화를 했죠. 또 문화적 교류까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웹툰주도 강했고 또 콘텐츠주도 강했고 오늘은 중국 소비주까지 좀 날아가지고 있는데 관련주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여기 중국향 소비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바라볼 곳은 너무 많죠. 뭐 중국 상장 주식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관광객 늘어날 거니까 면세, 호텔 그리고 엔터까지 볼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될 거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예요? 중국 상장 주식. 이제, 중국 상장 기업들이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 그럼 국내에 상장한 그렇죠. 중국 기업들은 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얘기예요. 원래 이 국내 이 상장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동전주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트레이딩하다가 물리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흐름 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스럽게 화장품, 엔터. 화장품 엔터는 지금 어찌 보면은 겹경사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겹경사죠. 화장품이나 아니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 중국향 수출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라는 기대치로 이미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현재 어찌 보면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또 얼마 전에 전역했잖아요. 어제였나요? 저도 아직 하이브 멤버, BTS 방탄 멤버들 다 외우지는 못해요. 7명이죠. 네. 참, 아이돌 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공부가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 방탄소년단 멤버분들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제대를 하고 완전체가 되는 기간이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인데, 하이브가 이 지진이 난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아마 하이브 주식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 이제 21일 정도까지 완전체라는 기대치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그리고 앞으로 미국향 내에서의 변동성 없는 모습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1만 6,500원 고가를 새로이 갱신한 상황입니다. 네.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아직 여실히 넘어있다. 최근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직 기대치나 쏠림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하이브 이제 다시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최근에 제가 주가를 보여드릴 때 일봉으로 잘 안 보여드려요. 맞아요.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월봉, 주봉으로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제 네. 의미 있는 매물대로 넘어간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흐름상에서 보여드리는데 하이브 지금 보시면은 앞서가지고 상장 이후 매물대 구간 이제 돌파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이브가 상장 때 당시에 BTS 방탄소년단 지금 앞으로 월드 투어 하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20년도 근데 21년도 뭐 있었어요? 코로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대치 지금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2만 원대 충분하게 돌파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매물대 이제 넘어선 이미 이 앞선 구간 지금 매물대 구간을 다 뚫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체까지 그리고 중국 엔터향까지 같이 붙인다면은 엔터주주 내에서 가장 큰 황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미 황제주입니다만 더 한번 추가적인 40만 원 넘어가는 모습까지도 충분하게 홀딩하셔도 괜찮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 팬덤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잘한다. BTS 이 아미 분들께서 하이브를 굉장히 좋아하시다시피 아마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좋은 결과를 아마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종목 더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호텔신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텔신라요? 그렇죠.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놀리시는 분들 많죠. 호텔이 아니라 모텔신라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놀리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바닥권 내에서 개선세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중국이 관광객 소비까지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 저항대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관광객 늘어나면은 이 종목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외국인 관광객 들어온대요. 그럼 요거 걷어야죠. 돈 걷어야 됩니다. 이 돈 뭡니까? 세금. 그럼 세금과 관련된 환급 서비스 누굽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장 중에서도 3에서 4%가량의 상승분 진행 중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짧은 기준 보실 텐데 상승분 매물대 거래량 붙이면 상승 이후에 지금 박스권 형태로 기간 조정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에서 항상 저항대 돌파하면은 상승세에 추가적으로 붙이더라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현재 자리 좋으니까요. 중국 소비주들 굉장히 폭은 넓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강세를 아직도 이 전반적인 종목들 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중 협상과 관련된 분위기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굳이 현재 구간 내에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빠질 이유는 크게 없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세금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함께 훑어봤습니다.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전국과 지민도 저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상승세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리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바로 담았던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일전기 현 시점 수익률 6%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산일전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네.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네. 오늘 아침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산일전기는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아직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우리 목표가였던 5만 원 드디어 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투자 확대구나. 에너지 투자에서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것보다 변압기, 전선입니다. 그중에서 북미향 수출 비중 97% 넘어가는 거 누구다? 산일전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배고파요. 아직도 더 가야 돼요.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산일전기이기 때문에 어제 기준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박스권 형태 내에서 저항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크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 못 잡으신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구간부터 진입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배고픈 산일전기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앞서서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장 초반에 이 코인주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전반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또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립니다. 아하. 빨라요. 네. 조금만 더 빨리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점. 자, 오늘은 옥션이라고 붙은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옥션 하면은 딱 두 개 생각나실 거예요. 네. 자, 저는 현재가 4,20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K옥션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이 아니라 K 옥션이군요. 서울 옥션 기대하셨습니까? 살짝 이건가 하고.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K옥션이나 서울 옥션에 같은 추세를 좀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서울 옥션은 장 초반에 많이 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K옥션입니다. 자, K옥션, 서울 옥션 똑같죠? 미수품 경매 그리고 미수품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설명 딱 들어가만 보셔도 기업 설명 보셔도 STO 토큰 증권과 관련된 이야기 정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 STO 발행에 대해서 빠르게 발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옥션 관련주들 K옥션, 서울 옥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옥션 지금 현재 민주당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STO 발행에 대해서 요건이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STO 상장 종목들,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선두에 있는 게 바로 이 옥션 관련주들이다, 미수품 관련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오, 수급이요. 자, 수급 먼저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오, 네. 얼마나 좋았길래? 수급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연속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쭉 매수. 오. 그리고 누구만 안 산다? 개인만 안 산다. 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 내지는 시세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13거래일 연속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온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매수세에 유입돼 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급 자체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K옥션 차트요. K옥션입니다. 자, K옥션 현재가 기준으로 4,255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 481선과 300일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481선 정말 두꺼운 저항대입니다. 해당 저항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 구간부터 시세를 붙일 수 있다는 점 가장 특이점으로 보신다면 오늘 조정 나와도 어디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 기술적인 리바운드까지 정확하게 맞추면서 수급까지 3박자 지금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 수급, 차트 세 가지 이점을 넘어갈 수 있는 K옥션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은 일단 1차 매물대 구간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 관련주 이렇게 좀 목표가 자체는 한 15% 내에서 20% 가까이 잡아드리지만 더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물대 테스트 구간이라는 점 기술적인 모멘텀 상승 저항대까지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K옥션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도록 기대감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